어둠 속에서 지퍼가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지 알아챘죠.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남편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죠.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있어요. 그 한마디에 서연의 20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황혼의 편지에서 한 여자의 금기를 넘은 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45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진호와 20살에 만나 25에 결혼했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서연은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도,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죠. 진호는 회사 일과 회식에만 매달렸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서연이 말을 걸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응, 그래라고만 답했어요. 그런 서연에게 이웃 부부인 민석과 지연이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캠핑 가요. 부부끼리 함께 가면 분위기도 바뀌고 좋잖아요. 지연은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죠. 서연보다 5살 어렸지만 먼저 다가와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 민석은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진호와는 달리 아내 지연의 말을 귀담아 듣고 웃으며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캠핑이라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진호가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가자. 요즘 좀 답답했는데 바람 쐬는 것도 좋겠다. 서연은 남편의 그 말에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요. 주말이 되었고 4사람은 수도권 근교의 오토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리자 나무들이 울창한 캠핑장이 나타났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은 따뜻했죠. 민석과 진호가 텐트를 치는 동안 서연과 지연은 식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지연은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어요. 언니, 여기 진짜 좋죠? 우리 다음에도 또 와요. 저는 캠핑 완전 좋아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4사람은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어요. 소주잔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번졌죠. 하지만 서연의 눈빛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진호는 민석과 회사 얘기, 정치 얘기만 했어요. 서연은 그저 옆에 앉아 불을 바라보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이 먼저 자겠다며 텐트로 들어갔고 민석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진호는 소주를 한 병 더 마시더니 비틀거리며 텐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아 불을 정리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그녀는 자신의 텐트를 찾으려 했죠. 그런데 손전등의 불빛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서연은 손을 더듬으며 텐트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텐트라고 생각한 곳 앞에 섰어요.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누군가가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호가 깨어 있었나 보다 생각하며요. 하지만 그녀를 감싼 팔의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체온도, 숨결도, 손의 촉감도 달랐어요. 서연의 몸이 굳었죠.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있어요. 그 목소리는 민석의 것이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리로는 나가야 한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외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석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숨소리가 가까워졌죠.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감각을 자극했어요. 금기를 넘는다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망해왔는지 깨달았죠. 누군가의 손길을, 누군가의 시선을, 누군가의 온기를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텐트를 비췄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어요. 옆에는 진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녀는 새벽녘에 조용히 자신의 텐트로 돌아왔던 거예요. 손을 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이 화덕 앞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석은 잠깐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잘 잤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평온했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텐트에서 나오며 밝게 인사했어요. 언니, 아침이네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정말 좋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캠핑장을 정리할 때 서연은 민석과 단둘이 남게 됐어요. 진호와 지연은 쓰레기를 버리러 갔죠.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미안해요. 제가 텐트 지퍼를 열었을 때 당신인 줄 몰랐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봤어요. 민석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서연이 대답했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수였어요. 우리 모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걸요. 서연의 가슴 한쪽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고 민석의 눈빛에는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서연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다음 날부터 다시 회사로 출근했고 서연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어젯밤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석의 숨소리, 손길, 그리고 그 낮은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있어요. 서연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일상이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죠. 45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민석의 품에 안겼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되살아났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민석과 마주쳤어요. 그는 출근하는 길이었고 서연은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두 사람은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석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민석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그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민석도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예요. 민석이에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뵀죠.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녀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요? 민석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그날 밤. 실수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게는요.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낀 게 뭔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요동쳤죠. 민석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서연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 진호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멈춰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석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피할 수는 없었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상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민석과 마주치는 빈도가 늘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곧 깨달았어요. 민석이 일부러 시간을 맞춰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걸요. 오전 10시,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가는 시간. 오후 3시, 그녀가 카페에서 돌아오는 시간. 민석은 어떻게든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죠. 서연도 그걸 알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졌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누는 짧은 인사, 스치는 눈빛, 어색한 침묵. 그 모든 게 서연의 하루에 작은 떨림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지연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서연에게 말했죠. 언니, 요즘 어때요? 저희 다음 달에 또 캠핑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민석이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는 아무 표정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글쎄요, 남편이 요즘 바빠서. 서연이 얼버무렸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니 남편 스케줄 보고 연락 주세요. 우리 꼭 또 가요.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지연이 먼저 내렸어요. 민석도 그녀를 따라 내렸죠.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민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연을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어요. 문이 닫혔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죠.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남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진호는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 말을 걸었죠. 다음 달에 또 캠핑 가자는데 어때? 진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글쎄, 일정 봐야지. 바쁘거든.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진호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녀는 문득 민석의 집이 어디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어딘가에서 그도 저녁을 먹고 있겠죠. 지연과 함께요.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민석이었죠. 우린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그날의 감정이 진짜였다는 걸.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어요. 민석의 답장은 곧바로 왔어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연은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석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죠. 오늘 날씨 좋네요. 아침 드셨어요? 같은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용이 깊어졌어요.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어젯밤 꿈에서 당신을 봤어요. 서연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석의 문자 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고 그의 목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죠. 남편 진호는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출장과 야근을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어요. 지연은 SNS에 행복한 부부 사진을 올렸습니다. 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죠. 서연은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질투가 뒤섞였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었거든요.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지금은 안 돼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목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미치겠어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멈춰야 해요. 민석이 대답했죠.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멈춰요? 당신도 느끼잖아요. 우리 사이의 이 감정을.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둘 사이에는 침묵의 합의가 있었죠. 서로 피하려 했지만 발걸음은 다시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캠핑 시즌이 다시 돌아왔어요. 지연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죠? 캠핑 가요. 서연은 화면을 바라봤어요. 진호가 대답했죠. 나는 괜찮아. 민석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갈게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갈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서연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 캠핑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고 네 사람은 다시 같은 캠핑장에 모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자리였어요. 모닥불이 타올랐고 음악이 흘렀죠. 지연은 웃으며 고기를 구웠고 진호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척했어요. 하지만 서연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민석이 장작을 더 가져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서연도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두 사람은 모닥불에서 멀어졌어요. 어둠 속에서 마주쳤죠.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요. 민석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석이 물었죠.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를 바라봤어요. 민석의 눈빛에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 순간 멀리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민석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어요. 여기 있어. 그가 대답했죠.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캠프파이어로 돌아왔을 때 진호는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저 잘게. 그가 중얼거렸죠. 지연도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저도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봐요. 민석이 그녀를 따라 텐트로 향했어요.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불꽃이 춤을 추듯 흔들렸죠. 그녀는 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세차게 쏟아졌죠. 서연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텐트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의 텐트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텐트 앞이었어요. 서연은 멈춰섰죠. 비가 그녀를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아니라는 걸요. 어둠 때문도 착각 때문도 아니었어요. 의식적인 선택이었죠. 서연은 손을 뻗어 텐트 지퍼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텐트, 당신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지연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거기 내 남편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굳었죠. 지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언니, 왜 그러세요?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민석의 텐트 지퍼가 열렸습니다. 민석이 나왔어요. 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죠. 지연아.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오늘 밤 여기 올 거라는 거.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지연은 비웃듯 웃었죠. 다들 미쳤네요. 정말 미쳤어.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의 텐트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과 민석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민석이 먼저 말했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왔으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돌아서서 자신의 텐트로 향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서연은 젖은 옷을 벗고 담요를 덮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캠핑장의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서연은 텐트 밖으로 나왔죠. 지연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세요. 언니 얼굴 보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연은 멈춰섰죠. 지연아, 내 말 좀. 듣기 싫어요. 지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진호가 텐트에서 나왔어요. 그는 숙취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죠. 뭐야, 다들 왜 이래?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이 진호를 바라봤어요. 형부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진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뭘 모른다는 거야? 지연이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언니가 우리 남편한테 뭘 했는지 모르세요? 진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진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연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진호가 휴대폰을 꺼냈죠. 이거 봐.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이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었죠. 캠핑장 입구 새벽 3시. 서연이 민석의 텐트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언제? 지난달 캠핑 왔을 때부터야.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텐트 잘못 들어간 것도 봤어. 다음 날 아침 너희 둘이 나누던 눈빛도 다 봤다고. 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그 후로 너희가 문자하는 것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서연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진호가 비웃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져? 어차피 넌 이미 내 옆에 없었잖아. 그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닥쳐. 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할 말 없어. 내 와이프한테나 잘해. 지연이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할 말 없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캠핑장은 고요했고 새들만 지저귀고 있었죠. 진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난 먼저 간다. 차는 알아서 타고 와. 그는 서연을 보지도 않고 걸어갔어요. 지연도 짐을 들고 떠났습니다. 민석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뿌리쳤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혼자 가고 싶어요. 민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죠. 서연과 민석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 뭘 한 거죠?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요? 민석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짐을 챙겨 캠핑장을 떠났어요. 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의 삶도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3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어요. 캠핑장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리고 모닥불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연은 없었어요. 서연은 혼자 다른 캠핑장에 와 있었습니다. 작은 텐트를 치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주변은 조용했고 바람이 불었죠. 그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진호는 이혼 서류를 놓고 떠났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서연은 그 서류에 서명했어요. 주저함도 미련도 없었죠. 2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연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민석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연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해요. 서연은 민석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도 연락하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엔 이미 끝이 있었습니다.
그날 캠핑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죠.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열린 지퍼, 감싸던 팔, 그리고 낮게 속삭이던 목소리.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후회만 있는 게 아니었죠. 작은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을 되찾았죠. 대가는 컸습니다. 남편을, 일상을, 안정을 잃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사람이 아닌 욕망을 가진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텐트가 살짝 흔들렸죠.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모닥불을 피울 시간이었어요. 장작을 모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불꽃이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불을 바라보며 앉았어요. 불꽃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혼자였고 자유로웠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서연은 담요를 덮고 불을 바라봤죠. 멀리서 다른 캠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어요. 서연도 언젠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죠. 서연은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낭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의 숨소리가 또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슬픔도, 후회도, 그리고 아주 작은 해방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텐트를 흔들었어요. 서연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유롭게 날고 있었죠. 아무것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캠핑장의 밤은 깊어갔고 모닥불은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작은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불씨가 언젠가 큰 불꽃이 될지 아니면 조용히 꺼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서연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황혼의 편지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